오늘 이 시간에는 창조과학 제10과 젊은 우주, 젊은 지구 이 편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이제 우주를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진화론적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조 신앙적 관점이 있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제 우주와 지구를 우리가 볼 때 오랜 시간 우연히 생성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에 그리고 우연히 갑자기 이렇게 생성되었다, 이렇게 보고 관점이 되겠습니다. 창조 신앙적 관점은 무엇이냐면 이 우주와 지구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창조에 대한 설계의 증거, 또 창조의 목적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과학자들은 이제 이 진화론적 관점을 가지고 우주와 지구를 이제 연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우주와 지구를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모델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진화론과 유신 진화론의 이제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우주가 언젠가 굉장히 오래전에, 요즘에는 이제 구체적인 그 연도까지 정해주고 있는데요. 136억 년 전에 정확하게, 처음에는 135억 년이라고 했는데 이제 1년을 또 이제 추가시켜가지고 더 정밀도를 주는 거죠. 정밀도를 줘서 138억 년이네요. 138억 년 전에 탄생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밤하늘에. 제천에 가보신 분들은 이제 쏟아지는 별을 아마 경험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별이 수많이, 이 밀가루 뿌려놓은 것 같은 이 별들이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저절로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 가스덩어리가 뭉쳐가지고서 이렇게 지구와 같은 별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지구, 오래된 우주, 오래된 지구를 지금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모델은 이제 창조 신앙적 모델이 되겠는데요. 이제 이 우주와 지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탄생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와 지구는 젊은 우주, 젊은 지구를 지금 이제 관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늘에 있는 이 별들은 창조 4일째, 창조의 산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주와 지구는 처음부터 완전하게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하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처음부터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우주와 지구를 살펴볼 때 퇴보하는 현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퇴보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이 퇴보, 눈에 보이는 이 퇴보의 현상은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든 것을 좋게 만드셨지만 사람들의 죄 때문에 점점 이것이 부패하고 타락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에 의하면 지금부터 약 4,500년 전에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전 지구적 대격변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생명체들이 땅과 함께 멸망을 했다는 내용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층과 화석들이 지금 이제 생성된 것입니다. 자, 진화론 주장을 보시면 이제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이고요. 이것은 이제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냐면 이제 빛의 속도 때문에 그래요. 빛이 도열하는 속도를 이렇게 우리가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빛의 속도를 이렇게 비추어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것을 이제 계산해 보았을 때 138억 년 관측할 수 있는 그 거리에 있는 그
별에서 오는 빛이 138억 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빛이 도달하려면 그 정도의 시간이 이제 걸린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구의 나이도 46억 년이 되었다고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구의 나이가 지층과 화석을 살펴보고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 된 것으로 지금 이제 측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학자들은 왜 오래된 연대를 믿을까요? 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과학자들이 오래된 연대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이 많이 배우고 학위가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된 연대를 믿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과학자들이 우주와 지구의 나이를 증명했다는 거예요. 우주의 나이와 지구의 나이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측정해 보니까 이렇게 오래된 연대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종교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성경은 단지 종교고 어떤 신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지 결코 과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종교의 영역과 이렇게 이 과학의 영역은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된 연대를 지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보시면 이렇게 지질 주상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질 시대를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요. 맨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엽충, 삼엽충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고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점점 더 하등한 동물에서 고등한 동물로 진화되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질 주상도라고 그래요. 지질 주상도. 이 지질 주상도에 의하면 이제 시생대, 원생대부터 신생대까지 이렇게 지층이 오래된 순서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층이 이제 쌓이는 속도를 우리는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측정을 해보니까 5,000년에 약 30cm 정도가 쌓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각의 두께를 살펴보니까 평균 깊이가 1.8km 정도가 되는 겁니다. 1.8km의 지층의 두께, 지각의 두께를 형성하려면 한 45년 이상의 긴 기간이 소요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지층은 오래전에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형성되었고 그리고 하등의 동물의 화석들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지층에는 최근에 형성이 되었고 고등한 동물의 화석이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층은 진화의 순서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내용이 사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질주상도라고 하는 이 그림은요, 과학자의 머릿속에서 생겨난 그림이에요. 지구상의 어디에도 이 지질주상도에 나오는 그 지층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그림은 교과서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교과서에만 존재하고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이 지층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뒤죽박죽 막 엉켜서서 지금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이 지층의 형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아래에 있는 지층이 절대로 오래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속에서 지층이 형성될 때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지층이 오래된 지층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층은 순식간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관찰되는 것은 5,000년에 30cm 정도 이렇게 쌓이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층이라고 하는 것은 화산 폭발이나 이런 그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지층이 형성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인트 헬렌산의 예를 들어볼 때요, 이 지층과 지층 사이의 이 층리라고 그러는데요, 그 경계면이 굉장히 매끄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매끄럽게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수십 메타의 지층이 한꺼번에 이렇게
불과 며칠 만에 형성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석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 화석도 오랜 시간을 증거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격변과 그 서식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물고기를 이제 잡아먹는 그 순간이 이렇게 화석으로 이제 남겨져 있고요. 또 고사리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채로 이렇게 화석이 되어 있는 모습, 또 해파리와 같이 연부 조직이 그대로 화석에 지금 찍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 때 굉장히 이 화석은 오랜 기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형성된 모습을 우리 화석을 통해서 관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층의 경계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매끄러운 경계면, 보통 이제 이 지층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쌓여졌다면, 이 경계면이 매끄러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경계면이 이렇게 침식이 되어서 퇴적이 되게 되면은 경계면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매끄럽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발견되는 모든 그 지층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매끄러운 경계면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층을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만약에 쌓여져 있다면 몇천 년 동안에는 모래만 쌓이고 몇천 년 동안에는 석회암만 쌓이고 몇천 년 동안에는 또 돌만 쌓이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빠른 시간에 형성되어야만 돌과 석회암과 이것이 그대로 이렇게 지층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끄러운 경계면을 볼 때 우리가 산이라든가 강에 바닷가를 가서 보시게 되면 많은 지층에 노출된 지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지층의 경계면이 이렇게 매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은 퇴적된 그런 시간이 없이, 그런 여유가 없이 빠른 시간에 이 지층이 형성되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랜드 캐년에 있는, 한반도 넓이보다도 더 큰 캐년이에요. 이 캐년의 이런 지층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굉장히 매끄러운 경계면이 이렇게 시루떡과 같이 이렇게 매끄럽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침식된 흔적을 이 측면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이 캐년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물속에서 형성되었음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지층을 통과하고 서 있는 이제 화석나무예요. 나무 화석이 이 지층을 통과해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층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수십억 년 동안 나무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서 있을 동안에 화석이 되었다면 그것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화석이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석은 오랜 시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격변과 서식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래에 있는 지층을 보시면 기동성이 낮거나 바다 생물들이 여기에 매몰이 되는 거예요. 기동성이 좀 낮고 또 이 바다 생물들이 아래에 있는 지층에서 매몰이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위 지층은 이렇게 좀 기동성이 좀 높거나 육상 동물들이 위에서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석은 진화의 순서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격변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고 그 생명체가 살고 있었던 그 환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화석을 이제 또 우리가 보시면 얘는 1886년 6월 10일 뉴질랜드에 있는 이 북섬에서 이제 화산 폭발이 이제 일어났는데요. 이 화산재로 완전히 다 덮인 거예요. 그 일대 지역이 덮였는데 약 60년 후에 매몰되었던 이 마을을 이렇게 발굴해 보니까 화석으로 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물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소세지, 모자, 햄, 밀가루 등이 완벽하게 화석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돌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돌덩어리. 이 모자가 돌덩어리가 되고 소세지가 돌덩어리가 되고 또 햄, 밀가루 이런 것들이 완전 돌덩어리로 이제 단 60년 만에 돌덩어리가 된 모습을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석은 절대로 오랜 시간을 증거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연대 측정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요. 연대 측정을 통해서 우주의 나이, 이 지구의 나이가 굉장히 오래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이 결정적인 내용이 방사성 원소를 통해서 이제 연대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지구의 나이가 굉장히 오래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라늄 238이 이제 나보로 이렇게 이제 붕괴가 되는데요. 이 반감기를 통해서 이제 연대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 반감기. 그러니까 우라늄 238과 납 206 사이, 이제 우라늄이 납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데 이 변화되는 이 비율을 가지고서 이제 연대를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 반감기를 갖고 있는데 우라늄 같은 경우는 45억 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45억 년.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구 안에 있는 이 광물질을 우라늄 납 방법으로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우라늄이 50%, 납이 50%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라늄이 납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면 지금은 이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라늄, 납, 또 이 경우는 반감기를 7억 년을 가지고 있고요. 토륨 납은 145억 년, 루비늄 요거는 470억 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감기를 이용해서 연대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원소를 무원소와 자연소의 비율을 이렇게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측정을 하게 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이 광물질은 얼마큼 오래되었구나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제 연도를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연대 측정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발견이 된 것은 무엇이냐면 방사성 탄소를 이용해서 연대 측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은 지금 이제 긴 연대를 측정하는 겁니다. 긴 연대. 다시 말하자면 반감기가 굉장히 긴 거예요. 굉장히 긴 거 가지고서 측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탄소 14는 굉장히 짧은 연대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짧은 연대예요. 이 반감기는 얼마냐면 5,700년이에요. 5,700년. 5,700년짜리는 이 방법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연대는 보통 이제 이 광물질의 연대를 측정을 하는 방법이고요. 이 방사성 탄소를 가지고 연대 측정하는 것은 유기물질을 가지고 이제 연대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무라든가 동물의 뼈 이런 유기물질의 연대를 측정할 때는 방사성 탄소를 이용하고 이렇게 광물질의 연대를 측정할 때에는 이와 같이 우라늄과 같이 이 반감기가 긴 이런 걸 가지고서 측정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하나 무엇이냐면 이 긴 연대, 굉장히 45억 년, 145억 년 길잖아요. 이 긴 연대 속에 유기물질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광물질 속에 유기물질이 들어있으면 이 유기물질은 이 탄소 방법으로 우리가 연대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긴 연대에 45년짜리 광물질인데 그 안에 방사성 탄소가 짧은 연대 방사성 탄소는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반감기가 5,700년밖에 안 되니까 1억 년만 지나가면 그 방사성 탄소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이해하고 좀 들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라늄의 반감기는 이제 45억 년이고요. 지금 이제 지구에 있는 기저암이라든가 달의 암석을 이렇게 측정해 보니까 우라늄과 납의 비율이 50%씩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의 나이는 또 달의 나이는 45억 년 됐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라늄 그 연대 측정 방법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초기에는 100% 우라늄만 있었다는 거예요. 100% 우라늄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납은 우라늄에서 바뀌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우라늄. 그리고 이 우라늄의 이 붕괴 속도는 모든 연대에 걸쳐서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붕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부 환경에 어떤 영향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변함없이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되었다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초기에 우라늄이 100%가 아니라 만약에
45% 있었다면 그 연대는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깨어진 전제 조건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납은 우라늄에서 변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제 조건이 우라늄에서 납으로 다 이제 변화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납은 우라늄에서 변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처음부터 납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의 영향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라늄에서 납으로 이렇게 그 붕괴를 할 때 물이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이 개입을 하게 되면 더 빨리 붕괴하는 거예요, 이게요. 더 빠른 속도로 붕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열의 영향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온도로 올라가게 되면 또 이 붕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전제 조건이 모든 납은 우라늄에서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물의 영향이나 열의 영향이나 외부의 영향이 어떤 것도 없어야만 한다는 그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물의 영향도 있었고 열의 영향도 있었고 초기에 모든 것이 이제 우라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측정 방법은 다시 재검토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대 측정 방법을 보시면 오차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오차. 수십억 년의 그 연대를 지금 이제 측정하고 있는데 신뢰성과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암석을 가지고 둘 이상의 방법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동일한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다른 결과가 나온다. 어떤 거는 10억 년, 어떤 것은 20억 년, 이렇게 오차 범위가 굉장히 크게 지금 이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암석을 한 가지 방법으로 2번 이상 측정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한 암석을 가지고 한 가지 이 방법으로 측정을 했는데 이것을 횟수를 2번, 3번으로 이제 진행을 했을 때 그 결과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같은 방법, 같은 시료를 가지고서 측정했을 때 이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뢰성과 일관성을 이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방사성 이제 탄소의 존재예요. 방사성 이제 탄소, 이 방사성 물질을 이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방사성 물질은 뭐냐면 불완전한 물질입니다. 불완전한 물질이기 때문에 안정된 물질로 이렇게 자꾸 변하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물질이 안정된 물질로 이제 전환되어 가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 방사성 탄소, 이제 C14는 지금 대기 중에 이제 많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기 중에 많이 존재해서 이것을 이제 호흡을 통해서 이제 섭취를 하게 됩니다. 동물들은 이제 호흡을 통해서 이 C14을 섭취하고 식물들도 호흡을 통해서 C14을 이제 존재해서 이 대기 중에 있는 C14의 농도하고 살아있는 생물체의 C14 농도가 동일하게 이제 유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물체가 이제 죽으면 이제 수명이 다해서 이렇게 죽게 되면은 이제 이 C14의 농도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반감기를 통해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시체, 오래된 유기물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 중에 있던 이 C14이 이 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감기 5,730년인데요. 10만 년이 넘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10만 년. 10만 년이 지나면 이런 그 죽어있는 유기체, 이런 뼈라든가 이 나무 화석을 통해서는 발견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만 년이 넘은 뼈다, 10만 년이 넘은 나무다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는 C14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C14이 존재한다면 10만 년이 안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는 거죠. C14 안 된다는 것을. 그런데 대부분 지금 발견되는 화석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발견되고 있거든요. 동물의 뼈라든가 또 이제 식물 화석들이 이제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C14 이 조사 방법을 사용하니까 이게 검출이 된다는 거예요. 검출이.
검출이 안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1억 년이 되었고 2억 년이 되었으면 발견이 안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C 프로틴이 존재한다는 것이 검출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10만 년이 안 된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증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제 주변에 있는 이 암석층이 쥐라기 지층이에요. 쥐라기 지층. 지금부터 이제 1억 8,900만 년 됐다고 이제 측정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안에 나무 화석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무 화석. 나무 화석을 해보니까 여기에 방사성 탄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미량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1억 8,900만 년 됐다면 10만 년이 이제 넘었으니까 이제 방사성 탄소가 없어야 되는데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 암석은 1억 8,900만 년이 아니라 2만 4천 년의 연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억 8,900만 년 된 암석과 2,400년 된 화석나무와 이 불가능한 동거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폐렴기 석탄층인데요. 폐렴기 석탄층은 2억 5천만 년 전에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이 화석나무들의 연대를 또 측정해 보니까 33,700년이 이제 측정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2억 5천만 년 된 이 석탄층과 또 33,700년 된 이 화석나무가 불가능한 동거를 지금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2억 5천만 년 전에 살았던 사람과 지금 33,700년 살았던 사람이 같이 지금 이제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관찰을 한다는 얘기예요. 전혀 불가능한 동거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아프리카산 다이아몬드인데요. 이제 이것을 이제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방사능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10억 년에서 30억 년으로 추산이 되는 거예요. 10억 년, 30억 년. 그런데 이 안에 있는 탄소를 또 측정해 보니까 수만 년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측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불가능한 동거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방사능 연대 측정법 45억 년, 반감기 45억 년을 가지고 있는 이 방사능 연대 측정법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6,000년이 지구의 나이라고 가정한다면 너무나 터무니없이 큰 척도라는 거예요. 너무나 터무니없이 큰 척도다. 예를 들면 우리가 30cm 잔을 가지고 박테리아를 이렇게 측정하려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너무나도 자가 크기 때문에 이 작은 세밀한 것을 가지고 측정하기에는 너무 작아, 너무 크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과학적인 연구가 이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연대 측정 방법이 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확한 측정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잘못되었다면, 이 가정이 잘못되었다면 이 결과는 다시 한번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율을 처음부터 조성해 주셨다면 그 연대 측정의 그 기간은 다시 한번 재해석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 문제는 과학적으로 이제 관찰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다시 실험할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설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 가설이 잘못되었다면 이 결과는 다르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에도 이제 오래된 지구, 오래된 그 우주는 이렇게 좀 다시 해석해야 될 필요성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젊은 우주, 젊은 지구의 증거를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젊은 지구의 증거, 젊은 우주의 증거, 젊은 인류 역사의 증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이제 거대한 자석과 같은데요. 거대한 자석과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극과 이제 북극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막대 자석과 같은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장.
굉장히 센 자기장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자기장은 태양에서 오는 이 태양풍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제 방어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 북극과 남극에 가보시면 이제 오로라라는 것을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데 이 태양풍과 자기장이 이렇게 충돌하는 장면이 오로라로 우리에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거대한 자기장의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자기장이 과거에는 굉장히 셌다는 거예요. 굉장히 셌고 지금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점 자기장의 세기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관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장의 반감기가 1465년의 반감기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65년 주기로 이게 절반씩 이 자기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요. 과거에는 굉장히 센 자기장이었고 지금은 이제 적정한 자기장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로 볼 때 2만 년 전이 되면 이 전류의 세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지구는 액체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액체 덩어리. 그리고 100만 년이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지구는 기체 덩어리로 완전히 변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감기로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지구의 나이는 10,000년 이내가 돼야 될 것이다. 10,000년이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00년이 넘으면 지구는 액체가 되거나 뭐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저히 그런 공간이 이제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자기장을 처음부터 적정한 자기장의 세기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지구와 우주는 정밀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셔서 정확한 이 정밀도의 위치와 크기를 가지고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편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대기 중에 있는 헬륨의 양을 가지고도 이제 우리가 또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헬륨을 이제 보니까 매년 일정량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거예요.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헬륨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얼마 정도가 만들어지냐면 연간 약 30만 톤이 이제 새롭게 헬륨이 이렇게 생성이 이제 되는 것을 과학자들이 이제 관측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대기 중에 있는 헬륨의 그 농도를 우리가 또 살펴보니까 35억 톤 정도의 헬륨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헬륨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권 밖으로 들어올 수는 있어도 밖으로 나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생성된 모든 그 헬륨은 대기권 안에 다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해보니까 지구의 나이가 12,000년이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2,000년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헬륨이 있는, 대기 중에 있는 헬륨의 양을 측정해 보니까 지금의 생성 속도를 가지고 우리가 산출해 보니까 12,000년이 초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륨의 이 양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헬륨의 양을 적정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합당한 해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 밑을 보시면요, 이렇게 퇴적물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퇴적물. 이렇게 홍수라든가 이 비를 통해서 이런 그 빗물에 의해서 황토물이 이렇게 쓸려 내려가게 되고요. 강과 이제 바다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쌓이게 되는데, 이 쌓여져 있는 이 퇴적물을 한번 양을 한번 산출해 보니까 약 매년 250억 톤 정도가 이제 대양조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양조의 퇴적물이 평균 깊이가 약 250m 정도 이제 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양조가 1400만 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그 퇴적물이 쌓이기 위해선 현재의 속도로 쭉 이제 쌓였다고 가정했을 때 1400만 년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시면 노아의 홍수가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요.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이런 대격변의 홍수를 통해서 토사물이 이렇게 밀려 내려갔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1400만 년이 아니라 더 짧은 시간에 이 대양조의 퇴적물이 쌓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는 우리가 이제 컵 속에 담겨 있는 그 쉐이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쉐이크.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덩어리를 물에 가두어 놓고 흔들었을 때에는 이 퇴적물이 순식간에
굉장히 지금이 관찰되는 이 퇴적물의 양보다도 더 많은 양이 일시에 바닷물에 이제 쌓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낮은 곳에. 그런 면으로 생각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1400만 년이지만 노아의 홍수와 같은 대격변을 생각했을 때는 더 빠른 시간 내에 퇴적물이 쌓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이제 소금으로 되어 있다는 건 이제 다 알고 있는데요. 이 소금의 농도도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은, 육지에서 이제 이런 나트륨이 이렇게 바닷속으로 이렇게 계속 이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생산되는 이 나트륨의 양이 4억 5천만 톤이에요. 4억 5천만 톤 정도가 이 대양으로 계속 이제 흘러 들어가서 지금 이제 바닷물의 농도를 이제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초의 바다에 그 염분이 없었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이와 같은 속도로 소금이 쭉 이제 축적되는데 시간을 해보니까 6,200만 년 정도가 이제 걸린다 하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수치적으로 계산이 나온 겁니다. 이것도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이 대격변을 배제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산출을 한 것이고요. 노아의 홍수와 같은 대격변을 생각해 본다면 더 빠른 시간 내에 이게 대양저에 소금물이 이제 형성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런 소금의 농도를 갖춘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지층의 층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지층이 형성되었다면 이와 같이 풀도 자라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생물 활동의 흔적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퇴적층 사이에 이렇게 보시면 이러한 생물 활동의 흔적이 생길 수 없을 정도 짧은 시간에 이런 지층들이 형성되어 있는 매끄러운 경계면을 우리가 관찰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방해받지 않는 층리면들이 이렇게 매끄러운 경계면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게 다지층나무 이제 같은 맥락이고요. 빠른 시간 내에 이 지층이, 주변의 지층이 형성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습곡 지형인데요. 이렇게 지층이 이제 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휘어진 지층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것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면 이렇게 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웨하스 많이 이제 먹잖아요. 웨하스로 이제 양쪽에서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부러지나요? 그렇지 않죠. 뚝 부러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굳어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지각 변동에 의해서 압력이 가해진다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고 이렇게 휘어졌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부드러운 상태, 지층이 부드러운 상태에서 이렇게 지각 변동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층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아니라 빠른 시간에 형성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주선이 이제 달나라에 갔죠. 네, 달나라에 가보니까 이 달의 표면에 굉장히 많은 이 우주 먼지들이 이제 쌓여 있을 것으로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래서 이제 로켓의 다리를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이렇게요. 왜냐하면 이 우주 먼지에 이제 서야 되니까 굉장히 긴 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착륙을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착륙을 해보니까, 이렇게 먼지 두께가, 원래는 이제, 연간 14,000톤씩 이렇게 우주 먼지가 이렇게 쌓이게 된 것으로 했을 때에는, 달 표면에 한 6m 정도의 우주 먼지가 쌓여 있을 것으로 이렇게 다 추산을 했는데요. 막상 가서 이제 착륙을 해보니까 실제 먼지 두께가 2에서 5cm 정도 거의 없는 상태의 모습을 이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달의 나이를 덮여있는 먼지 그걸 가지고 추산해 보았을 때 약 10,000년이 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증거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달의 후퇴인데요. 달이 지금 이제 지구에는 하나의 위성 이제 달이 있는데 이 달이 점점점 더 뒤로 좀 후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모습보다 매년 이제 후퇴를 하고 있는데요. 약 4cm 정도씩 뒤로 물러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뒤로 물러나고 있어요. 그 과거에는 이 달이 지구하고 이제 가까웠다는 거죠. 예, 가까웠고 점점점 물러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난월의 나이처럼 수십억 년 되었다면 달과 지구는 부딪혀서 충돌해가지고 이제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달의 지금 현재의 위치는 1km 미만으로
1km,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1km 미만의 그런 범주에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달이 지구 있는 위치에서 멀어지면 밀물과 썰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닷물은 시궁창물로 이렇게 변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지구와 또 지금 있는 위치보다 가까워진다면 이 밀물과 썰물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계속 그 쓰나미와 해일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하고 적정한 위치에 이렇게 조정이 돼서 위치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달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조정된 위치에 지금 이제 놓여져 있어 창조가 되었고요. 지금 이제 점점점 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퇴보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관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혜성의 존재입니다. 혜성의 존재인데요. 이 혜성은 이제 태양계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으면서 수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방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혜성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는 것이죠. 태양의 그 기온과 혜성의 기온을 이제 같은 연대로 대부분 이제 보고 있는데 이 혜성은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자기 에너지를 이제 방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혜성이 이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혜성의 존재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연대를 추정을 해본다면 10만 년 이상 존재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과 이 혜성의 나이가 10만 년은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만 년이 넘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계 내에 있는 이 혜성을 통해서 이 태양계의 나이가 굉장히 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태양도 지금 이제 수축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도 수축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죠. 엄청난 에너지를 이렇게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태양이라고 하는 이 큰 난로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요. 과거에는 더 굉장히 이 에너지가 강력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의 비율대로 과거에도 태양이 수축을 했다면 불과 200만 년 전에는 태양의 표면과 지구가 이게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생성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이 나이도 10만 년은 넘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 수축의 그 수치를 가지고 계산해 볼 때 10만 년 이내의 나이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태양을 만드실 때에도 청밀하게 조정되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더 편안하고 상식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도 이렇게 보시면 인류의 역사 시대,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이후를 이제 역사 시대로 하고요. 문서의 기록이 없는 시대를 선사 시대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시대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굉장히 짧은 인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수십억 년의 그 인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시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오래된 문명입니다. 가장 오래된 문명이에요. 메소포타미아가 어느 지역인지 아마 이제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제 배우셨지만 바로 이제 이 이라크 그 주변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었고요. 그 문명의 시작은 지금부터 BC 3000년, 3500년 전으로 지금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짧은 인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단군 기원을 이제 사용하고 있죠. 단군 기원. 단군 기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전 2333년경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계산하면 지금의 연도와 2333년을 더하면 단군 연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2333년 더하기 2017년 하면은 올해 이제 단군 연대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우리 정확성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없지만 이 단군 연대가 이제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우리 이제 한반도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었음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연대, 지구와 우주가 오래된 연대처럼 보이는 많은 증거들이 또 있고요. 지구와 우주가 이 짧은 연대라고 하는 성경의 연대하고 일치하는 그런 연대의 증거도 굉장히 많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이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개인의 선택의 몫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도 얼마든지 이 우주와 지구의 연대가 굉장히 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실 때 처음부터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실 때 처음부터 완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별과 이 달을 만드실 때에도 처음부터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도 유인원 중에서 똑똑한 놈들 이렇게 추려가지고서 이렇게 진화시킨 게 아니라 처음부터 완벽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겁니다. 이 우주와 지구를 볼 때는 너무나도 이렇게 정밀하게 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구가 있는 이 위치도 아주 정확한 위치, 이 위치에 있지 않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밀되어 있는 그 위치, 정확하게 정밀되어 있는 그 달의 위치, 정확하게 정밀되어 있는 태양의 위치,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완전하게 만드셨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상식적이고 성경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주와 지구의 나이에 대한 사람의 관점은 자연 현상과 진화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오랜 시간에 우연히 형성되었다고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우주는 이제 빅뱅, 대폭발을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되는 모든 폭발을 통해서 거기서 질서를 찾아볼 수가 있나요? 예, 폭발을 통해서는 질서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폭발했는데 지구가 이 위치에 와 있고 태양이 그 위치에 와 있고 달이 그 위치에 와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거는 확률적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예, 비행기가 폭발했는데 비행기가 폭발해가지고 부품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로봇 하나를 만들었다. 이것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이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는 이제 지질 현상으로 지금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사람은 이제 동물의 일종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 사람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성경적인 관점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정확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이고요. 성년 아담, 성년 지구, 성년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별빛의 속도를 가지고서 150억 년 전에 온 그 별빛 때문에 150억 년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만드실 때 아담의 눈앞에 그 별빛을 갖다 놓고 만드신 거예요. 예. 지구로부터 우주가 확산이 된 것이지 우주 속에 지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보시면 정교한 설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구도 사람이 완벽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이 적합한 환경의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거예요. 예, 동물과는 다른 특별하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젊은 우주, 젊은 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